옛날에 어느 작은 집에 3마리 아기 돼지와 엄마 돼지가 살았어요. 이제 집을 떠나 스스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울 시간이 되었어요. 엄마는 아기 돼지들을 옆으로 불러 모았지요. 얘들아, 이제 세상 밖으로 나갈 때가 되었구나. 새로운 인생을 찾아가거라. 하지만 무슨 일이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걸 잊지 않도록 하렴. 그게 살아가는데 유일한 최고의 방법이니까. 슬프지만 설레이는 마음으로 새 아기 돼지는 엄마에게 인사를 드리고 길을 떠났어요. 얼마 뒤 그들은 집을 지을 수 있는 작은 땅을 발견했지요. 막내 돼지는 지프로 집을 짓기로 결심했어요. 이렇게 하면 가장 빨리 또 쉽게 집을 지으니까 많이 놀 수 있겠다고 생각했지요. 막내는 하루 만에 집을 다 지었어요. 그리고는 형들을 향해 소리쳤죠. 형아들, 나는 다 지었지롱. 첫째 아기 돼지가 그 집을 구경했어요. 좋아, 근데 이 집은 튼튼해 보이지 않는걸? 늑대가 오면 어떻게 해? 막내 아기 돼지는 형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걱정 마, 그런 일은 없어. 그럼 왜 미리 말 안 해줬냐고 하기 없기다. 둘째 아기 돼지는 나무로 집을 짓기로 했어요. 숲에서 모은 나뭇가지를 이용해서 아늑한 집을 만들기로 결심했죠. 그의 집은 3일 만에 완성됐어요. 지프로 만든 막내의 집보다는 튼튼해 보였죠. 그때 첫째 아기 돼지가 집을 구경하러 왔어요. 사랑하는 동생아, 진짜 잘 만들었다. 근데 안전해 보이지는 않아. 늑대가 왔을 때 우리를 보호해줄 수 있을까? 둘째가 대답했어요. 걱정 마, 무척 안전하다고. 그래, 좋아. 그럼 원망 말아라. 두 아기 돼지가 새 집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동안 첫째 아기 돼지는 끊임없이 일을 했어요. 왜냐면 바위와 벽돌로 집을 만들고 있었으니까요. 두 동생들은 큰형의 노력이 쓸모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형도 우리처럼 빨리 만들 수 있는데 왜 힘들게 그러고 있어? 형은 겁이 많잖아. 큰형은 두 동생들의 말에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는 일주일 내내 일했고 벽돌과 바위로 된 집을 만들었어요. 다음날 배고픈 늑대가 그들의 집 근처에 도착했고 지프로 만든 집 앞에 섰어요. 막내 아기 돼지는 지프로 만든 집에서 쉬고 있었어요. 그때 늑대가 노크했어요. 좀 들어가게 문을 열어다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네 집을 불어서 멀리 날려버리고 말 테다. 그럴 수 없을걸요. 내 집은 튼튼하니까요. 늑대는 씩씩거렸어요. 그리고는 집을 향해 바람을 불었어요. 막내 돼지는 버텨보았지만 도망쳐야만 했어요. 그래서 나뭇가지로 만든 형의 집으로 도망쳤죠. 그는 문을 두드렸고 둘째 아기 돼지는 문을 열어 막내 돼지를 집 안으로 대피시켰어요. 형아, 빨리 문 닫아. 늑대가 들어올 거라고. 걱정 마. 이 집은 부수지 못할 거야. 늑대는 둘째 아기 돼지가 나무로 만든 집에 도착해 소리쳤어요. 좀 들어가게 문을 열어다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네 집을 불어서 멀리 날려버리고 말 테다. 그러지 못할걸요? 그 늑대는 심술이 나서 바람을 불었고 집을 완전히 망가뜨렸어요. 두 아기 돼지는 형의 집으로 달려 늑대를 겨우 피할 수 있었죠. 늑대가 오고 있어. 우리 이제 어떡하지? 첫째 아기 돼지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걱정 말라고. 늑대는 이 집에 못 들어올 테니까. 잠시 후 배고픈 늑대는 첫째 아기 돼지의 벽돌집에 도착해서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좀 들어가게 문을 열어다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네 집을 불어서 멀리 날려버리고 말 테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좋을 거야. 어차피 넌 못 들어오니까. 늑대는 너무 화가 나서 씩씩거렸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 벽돌집은 부술 수 없었죠. 계속해서 애썼지만 벽돌 한 장도 움직이지 못했어요. 마침내 지친 늑대는 다른 방법을 찾기로 했어요. 그는 지붕 위 굴뚝을 보고는 오르기 시작했어요. 늑대가 지붕 위로 올라 굴뚝으로 들어오려는 것을 눈치챈 아기 돼지 삼형제는 재빨리 벽난로에 불을 피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곤 장작 위에 물을 데우기 시작했죠. 늑대는 굴뚝 속으로 몸을 던졌어요. 바로 그 뜨거운 물 속으로요. 구해줘, 제발. 뜨거워. 몸이 너무 뜨거워. 구해줘. 마침내 날 꺼내줘. 늑대를 물리친 아기 돼지 삼형제는 기뻐서 서로 부둥켜 안았어요. 다음 날 아기 돼지 삼형제는 엄마의 집에 가서 있었던 일들을 모두 말씀드렸어요. 막내 아기 돼지가 엄마 옆으로 왔어요. 엄마 말씀이 맞아요. 무얼 하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말씀이요. 정말 열심히 한다면 그게 성공이라고요. 그날 이후 아기 돼지 동생들은 더 이상 게으르지 않았어요. 형처럼 열심히 일해서 행복하고 또 안전하게 살았답니다. 옛날 옛적에 숲속 어느 작은 집에 엄마 염소와 아기 염소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아기 염소들은 매우 귀여워서 마치 인형 같았죠. 세상 모든 엄마들과 마찬가지로 엄마 염소는 아기 염소들을 무척 사랑했기 때문에 숲속의 사나운 동물들로부터 보호해 주었어요. 어느 날 먹을 것을 구하려고 집을 떠나기 전에 아이들을 불러 모았어요. 아가들아, 엄마는 숲속에 다녀올 거야. 그러니 아무한테나 문을 열어주면 안 된다. 늑대가 집에 들어오면 너희들을 모두 잡아먹을 거야. 늑대는 엉큼해서 너희를 속이려고 온갖 변장을 할 거란다. 그러면 늑대라는 걸 어떻게 알아봐요? 늑대 목소리는 거칠어. 엄마는 부드럽잖니? 늑대는 낮고 거친 목소리니까 바로 알아챌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말하고 집을 나선 후 뭔가가 생각난 엄마는 다시 아이들에게로 돌아갔어요. 아, 하나 더. 늑대의 발은 검은색이란다. 그리고 내 발은 하얗고. 그렇게 발을 보면 알 수 있겠지? 걱정 마세요, 엄마. 조심할게요. 저희만 믿으세요. 엄마 염소는 아기 염소들 한 명 한 명에게 키스하고 숲으로 떠났어요. 그런데 늑대가 멀리서 그들을 보고 있었어요. 그는 엄마 염소가 떠나자 잠시 기다렸어요. 그리고는 문 앞에 서서 노크를 했죠. 누구세요? 얘들아, 문을 열거라. 엄마란다. 너희에게 줄 맛있는 음식을 가져왔다. 하지만 그 거친 목소리를 듣고 늑대라는 걸 눈치채곤 문을 열지 않고 소리쳤어요. 우리 엄마가 아니잖아. 엄마의 목소리는 훨씬 아름답다고. 넌 늑대야. 우릴 속일 수 없어. 늑대는 아기 염소들이 속지 않자 무척 화가 났어요. 그래서 상점에서 큰 분필을 먹어치웠더니 목소리가 훨씬 부드러워졌어요. 그래서 그는 다시 아기 염소들의 집으로 가서 노크를 했죠. 이번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얘야, 아가들아, 엄마다 문을 열거라. 숲에서 맛있는 음식을 가져왔단다. 늑대의 부드러운 목소리를 듣자 아기 염소들은 이번엔 진짜 엄마가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문을 열려고 하자 한 아기 염소가 소리쳤어요. 얘들아, 잠깐만. 문 아래 보이는 발을 확인해 보도록 하자. 문 아래 보이는 검은색 발을 본 아기 염소들은 늑대라는 걸 알아차리고 문을 열지 않고 다시 한번 소리쳤어요.
문 열어주지 않을 거야. 엄마 말은 까맣지 않다고. 엄마는 하얘. 너는 늑대지? 늑대는 참을 수 없이 화가 나서 떠났어요. 이번엔 빵집을 갔죠. 빵집 아저씨는 문 앞에 있는 늑대를 보고 무척 놀랐어요. 지금 채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페스츄리 빵만 먹으려고요. 밀가루 좀 주실래요? 늑대는 밀가루를 받아들고 빵집을 나왔어요. 그가 아기 염소의 집에 다다랐을 때 그는 가방에 가져온 밀가루를 발에 부어버렸어요. 그러자 발이 하얗게 되었지요. 엉큼한 늑대는 세 번째로 작은 집의 문을 노크했어요. 얘야, 아가들아, 엄마다 문을 열거라. 숲에서 맛있는 음식을 가져왔단다. 먼저 발을 보여주면 엄마인지 확인해 볼게요. 늑대는 밀가루 묻은 발을 보여주었어요. 아기 염소들은 하얀 발을 보고는 엄마가 맞다고 생각해서 문을 열어주었죠. 그러나 아기 염소들이 본 것은 바로 자신들 앞에 떡하니 서 있는 무시무시한 늑대였어요. 아기 염소들은 어쩔 줄 몰라서 소리를 지르며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네, 살려줘요. 도와줘요. 어차피 모두 잡아먹힐 테니 시간 낭비하지 말거라. 첫째 염소는 책상 밑에 숨었어요. 둘째는 침대 속에, 셋째는 굴뚝 속에, 넷째는 부엌에, 다섯째는 장롱 속에, 여섯째는 커튼 뒤에, 일곱 번째 염소는 큰 벽시계에 숨었어요. 하지만 엉큼한 늑대는 아주 빨라서 어디에 숨었든 모두 잡을 수 있었지요. 도망쳐서. 뛰지 말고 이리 오너라. 모두 잡아먹어버릴 테니. 다행히 벽시계 안에 숨은 염소는 잡히지 않았어요. 이미 배가 부른 늑대는 남은 아기 염소 찾는 걸 포기하고 나가버렸죠. 그 작은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는 큰 마당이 있었는데 늑대는 그곳 나무 아래 누워 코를 골며 잠을 자기 시작했어요. 잠시 후 엄마 염소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엄마는 문이 열려진 것을 보고 뭔가 안 좋은 예감에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아가들아! 내 사랑하는 아가들아! 집에 들어온 엄마 염소는 무척 충격을 받았어요. 테이블과 의자들은 모두 거꾸로 있었죠. 커튼은 찢어져 있었고 침대들은 더럽혀져 있었어요. 베개와 시트는 바닥에 널려 있었고요. 엄마는 아기 염소들을 찾아보았지만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녀는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며 소리쳤지만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마침내 막내 이름을 불렀을 때 어디선가 높은 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할아버지 시계 안에 있어요. 엄마 염소는 할아버지 시계로 가서 아이를 꺼내어 안아주었어요. 그 아기 염소는 울면서 모두 이야기했어요. 늑대가 변장했어요. 우린 엄만 줄 알고 문을 열었는데 그 늑대가 누나 형들을 모두 먹었어요. 화가 난 엄마 염소는 아기 염소들을 생각하며 울었답니다. 막내의 말을 떠올리며 엄마 염소는 마당 쪽으로 갔어요. 잠시 후 늑대가 자고 있는 것을 발견했죠. 코를 얼마나 심하게 고는지 나무의 가지들이 흔들릴 정도였어요. 엄마 염소는 잠시 늑대를 지켜보고 있는데 뱃속에서 뭔가가 움직이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세상에, 아가들이 뱃속에서 아직 살아있다니 믿을 수가 없어. 그녀는 아이들을 꺼내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집에서 바늘과 실, 그리고 가위를 가져오거라. 아기 염소가 집에 다녀오는 동안 엄마 염소는 바닥에서 큰 6개의 바위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잠시 후 아기 염소가 실과 바늘 그리고 큰 가위를 가져왔고 엄마 염소는 늑대를 가위로 잘라 배를 열었어요. 그러자 아기 염소들이 보였어요. 한 명 한 명 아기 염소 모두 뱃속에서 나왔고 다행히 모두 건강했어요.
엄마 염소는 기뻐서 아기 염소들을 모두 안아주었지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그들은 무척 행복했어요. 아가들아, 다행이다. 엄마 염소는 좀 전에 모아둔 바위들을 조심스럽게 늑대 뱃속에 넣었어요. 그리고 실과 바늘로 꿰매기 시작했지요. 늑대는 너무 깊게 잠들어서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었고 엄마 염소와 아기 염소들은 재빨리 도망갔어요. 늑대가 잠에서 깨어나 보니 배가 너무 아팠어요. 그는 염소를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했지요. 바위가 한가득 들어있었기 때문에 늑대는 무척 목이 말랐고 물을 마시려고 강 쪽으로 갔어요. 하지만 그가 걸을 때 바위들은 서로 부딪혔어요. 배가 너무 불러서 무거운 느낌이야. 그 염소들이 바위 덩어리가 된 것처럼 말이야. 그는 물을 마시려고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바위가 너무 무거워 중심을 잃고 물속으로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으아, 도와줘! 가라앉고 있어! 도와줘! 가라앉고 있어! 도와달라고 소리쳤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으아, 도와줘! 그는 바위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깊은 물속으로 빠져들어갔어요. 이 모습을 본 엄마 염소와 아기 염소들은 강으로 갔지요. 늑대가 죽었어. 늑대가 죽었다고. 그들은 손을 잡고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그날 이후 엄마 염소와 7 아기 염소들은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답니다. 어느 숲속에 소녀와 엄마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소녀가 집을 떠날 때마다 소녀는 할머니가 만들어준 빨간 망토를 입었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빨간 망토 소녀라고 부르곤 했어요. 어느 새해 첫날 엄마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빨간 망토 소녀가 엄마에게 다가갔어요. 엄마, 새해가 되어 너무 행복해요. 할머니도 오실까요? 할머니는 아프시단다, 아가. 좀 이따 쿠키 갖다 드릴 거야. 그럼 제가 할머니께 갖다 드려도 돼요? 안 되지, 아가. 넌 집에 있어. 엄마가 가면 돼. 할머니 드리기 약초 좀 다려야겠다. 엄마, 제발요. 할 일도 많으시잖아요. 그냥 빨리 갔다 올게요. 그래, 따뜻하게 입고 가렴. 빨간 망토 소녀는 빨간 부츠와 빨간 망토를 입고 엄마가 준비해둔 바구니를 들고 집을 나섰어요. 숲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어두워지기 전에 돌아와. 알겠어요, 엄마. 밖에는 정말 추웠어요. 숲 전체가 하얗게 눈으로 뒤덮였어요. 그래도 빨간 망토 소녀는 즐겁게 숲속을 걸었어요. 숲속 깊은 곳에 한 젊은 사냥꾼이 살았어요. 그는 마을 주민들의 집에 들어가 음식을 훔쳐먹는 늑대를 쫓고 있었죠. 새해 전날을 혼자서 보내게 될 줄이야. 하지만 오늘은 이 못된 늑대를 꼭 잡을 거야. 그래야 모두가 새해를 더 행복하게 보낼 테니까. 마을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늑대는 먹이를 찾아 숲속에서 나왔어요. 눈 오는 날은 정말 싫어. 먹을 게 없잖아. 한편 빨간 망토 소녀는 길을 가다가 숲속에 한 아기 가재를 보았어요. 불쌍한 가젤이 추위에 떨고 있었죠. 너 너무 춥겠다. 빨간 망토 소녀는 가젤에게 다가가서 도와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가젤은 소녀를 보고는 달아나 버렸죠. 달아나지 마. 해치지 않을 거야. 도와주고 싶어서 그래. 빨간 망토 소녀는 숲속으로 가젤을 따라 들어왔어요. 가젤은 아주 민첩하고 빨라서 갑자기 사라져버렸죠.
빨간 망토 소녀는 가재를 좀 더 찾아보았지만 더 이상 가재를 찾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주위를 둘러보니 자신이 숲속 멀리 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소녀에겐 처음 와보는 곳이었죠. 더구나 눈 때문에 어디에 있는지도 짐작하기 어려웠어요. 그녀는 자기 발자국을 따라 걸어가면 길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곧장 길을 따라갔지만 어느새 눈이 다 덮어버렸죠. 결국 빨간 망토 소녀는 하염없이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이제 어떡해. 저기요. 누구 없나요? 도와주세요. 저기요. 누구 없나요? 누군가 그 소리를 들었지만 그건 다름 아닌 못된 늑대였어요. 아무도 없나요? 저기요. 아무도 없나요? 늑대는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왔어요. 그리곤 곧 빨간 망토 소녀를 보았죠. 소녀를 놀래키지 않으려고 살며시 늑대가 다가왔어요. 눈앞에서 늑대를 본 소녀는 너무너무 무서워 소리를 질렀어요. 살려주세요. 늑대가 있어요. 도와줘요. 도와줘. 소리 지르지 좀 마. 널 해치지 않을 거야. 네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도와주러 온 거야. 빨간 망토 소녀는 늑대가 해치려는 것 같지 않아 소리치는 걸 멈췄어요. 자, 말해봐. 너 같은 여자애가 숲속에서 혼자 뭐 하고 있었던 거니? 아픈 할머니께 쿠키를 드리려 했는데 길을 잃었어요. 아, 여긴 사람이 살지 않지. 아픈 할머니는 어디에 사시니? 빨간 망토 소녀는 할머니가 사는 곳을 늑대에게 말해주기가 싫었어요. 아직까지는 늑대가 의심스러웠기 때문이었죠. 할머니 집 방향을 못 찾겠어요. 숲길로 데려다주면 길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좋아. 그럼 따라오거라. 결국 늑대를 따라 빨간 망토 소녀가 숲속을 걸어갔어요. 하지만 사악한 늑대는 소녀를 기다리며 못된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숲길에 도착하면 이 소녀는 할머니가 사는 데를 알려주겠지. 그럼 소녀를 먼저 잡아먹고 가서 할머니도 잡아먹는 거야. 새 잔치로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늑대와 빨간 망토 소녀는 길을 찾았어요. 자, 이제 다 왔단다. 할머니 집이 어딘지 기억나니? 빨간 망토 소녀는 빨리 늑대를 따돌리고 서둘러 할머니에게 가고 싶었어요. 고마워요. 여기서부턴 혼자 갈게요. 어쨌든 여기서 별로 안 멀어요. 이 숲 끝에 있는 빨간 집이에요. 그때 빨간 망토 소녀는 자신의 실수를 알아차렸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렸어요. 그렇단 말이지. 늑대는 입을 크게 벌리며 빨간 망토 소녀에게 다가왔어요. 바로 그때 총소리를 들은 늑대가 너무 놀라 달아났어요. 빨간 망토 소녀는 안심했어요. 그리고 재빨리 할머니 집으로 향했죠. 한편 사냥꾼은 아직 늑대를 쫓고 있었어요. 그는 눈 속에서 희미한 늑대 발자국을 보았죠. 여기 있다는 거 알아. 찾아낼 거야. 한바탕 소동 끝에 마침내 소녀가 할머니 집에 도착했어요. 소녀는 문을 두드렸어요. 안에서 할머니 목소리가 들렸죠. 문은 열려 있단다. 아가, 들어오렴. 할머니 목소리를 들은 빨간 망토 소녀는 조금 놀랐어요. 목소리가 할머니 같지 않아. 할머니가 너무 아프셔서 그런가 봐.
빨간 망토 소녀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커튼이 전부 쳐져 있었지요. 어두운 방 침대에서 할머니는 담요를 푹 덮고 누워 있었어요. 와줘서 고맙구나. 뭘 가지고 온 거니? 엄마가 맛있는 쿠키를 보냈어요. 우리와 함께 못 보낸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 집에 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잘했구나, 내 손녀. 자세히 보게 가까이 오렴. 빨간 망토 소녀는 할머니 침대로 가까이 다가갔어요. 하지만 안 좋은 예감이 들었어요. 가까이 오거라, 좀 더 가까이. 빨간 망토 소녀는 할머니 침대로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갔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이상하게 달라 보였어요.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귀가 왜 이렇게 커요? 더 잘 듣기 위해서란다. 눈은 또 왜 그렇게 커요? 너를 더 잘 보기 위해서란다. 할머니, 팔은요? 팔은 왜 그렇게 커요? 그래야 너를 더 잘 안을 수 있지. 이는 왜 이렇게 날카로워요? 그래야 너를 더 잘 잡아먹지. 갑자기 늑대가 침대에서 뛰어내려와 빨간 망토 소녀에게 달려들었어요. 살려주세요! 야, 당장 돌아와. 나한테서 도망치지 못해. 빨간 망토 소녀는 집 밖으로 나가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주 빠른 늑대는 거의 소녀를 따라잡았죠. 소녀에게 점프해 잡으려는 순간 늑대는 다리 묶인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나무에 매달려 버렸어요. 묶여버린 늑대를 발견하고는 곧장 그에게 달려갔어요. 빨간 망토 소녀가 멈춰서 이렇게 말했어요. 말해봐, 이 더러운 늑대야! 우리 할머니는 어디 있고 무슨 짓을 했지? 이제 늑대는 아무것도 못해. 걱정 말거라. 어디선가 들려오는 소리에 빨간 망토 소녀가 주위를 둘러보니 바로 사냥꾼이었어요. 할머니는 내 오두막에 계시니까 걱정 말거라. 너희 할머니가 아프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내 오두막으로 데려갔단다. 그리고 나서 놈을 잡을 덫을 준비했지. 다행히 늑대한테 해를 입기 전에 놈을 잡았구나. 나쁜 늑대. 할머니 집을 부수고 들어가서 할머니의 옷을 입고 근데 계속 뭔가가 이상한 느낌이 들지 뭐예요? 가자 꼬마야. 할머니를 보러 가야지. 이 녀석은 새해가 될 때까지 여기 매달아뒀다가 내일 와서 처리해야겠다. 사냥꾼과 빨간 망토 소녀는 함께 사냥꾼의 집으로 갔어요. 뒤에서 늑대는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이봐, 멈춰. 날 여기 내버려두고 가지마. 거의 밤이 다 되었어요. 빨간 망토 소녀와 할머니 그리고 사냥꾼은 함께 소녀의 집에 도착했어요. 집 앞에서 소녀를 기다리고 있던 엄마는 딸을 보자마자 안심하며 무척 행복했어요. 아가, 어서 오렴. 괜찮아? 얘야, 무슨 일이야 대체? 엄마, 모두 다 말씀드릴게요. 그치만 먼저 죄송해요. 엄마 말을 듣지 않고 숲길을 떠났었어요. 다신 이런 일 없게 할게요. 빨간 망토 소녀, 할머니, 엄마, 그리고 사냥꾼은 함께 저녁을 먹고 춤을 추며 즐겁게 새해를 맞이했답니다. 늑대 입장에서는 최악의 새해 첫날이었을 테지만요.